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혈압계의 숫자에 한숨 쉬고 들어가는 약봉지에 무력감을 느끼시나요? 약을 하나 더 늘려야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지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놀랍게도 부엌에 있는 평범한 식초 한 숟가락이 당신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3년간 11가지 약을 복용하던 김대영 씨는 식초 습관 시작 3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혈당은 30%, 혈압은 15% 감소했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내과 전문의도 인정합니다. 식초에 함유된 아세트산은 채널의 당 흡수를 늦추고 항산화 성분은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 식초는 약물에 비해 부작용 없이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식초가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섭취해야 효과적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약에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 과학적으로 검증된 식초의 놀라운 8가지 효능, 그리고 당신의 건강 문제별 맞춤 활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단 한 달 만에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는 정확한 식초 활용법, 각 건강 문제별 맞춤 섭취 방법, 그리고 전문의들도 인정한 식초의 과학적 효능까지 모든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고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변화, 식초 습관의 기적을 함께 시작해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8세 김대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멀쩡했습니다. 평생 건강에 별 문제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몸이 저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혈압이 170에서 100으로 위험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약을 처방받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제 한동안 약을 드셔야 할 것 같다는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된 약과의 동거였습니다. 처음에는 혈압 약 한 종류로 시작했는데 다음 달에는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당이 200을 넘었고 당화혈색 소도 2%였습니다. 또 다른 약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느새 콜레스테롤 약, 위장약 수면제까지 약 봉지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혈압계와 혈당기를 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숫자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결정되었죠. 높은 수치가 나오면 하루 종일 불안했고 낮게 나오면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그리고 약을 챙겨 먹는 순간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더 나빠진 검사 결과를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번 의사 선생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을 하나 더 늘려야겠네요. 그리고 약의 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종류도 늘어났지만 제 몸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위장이 항상 불편했고 밤에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낮에는 항상 피곤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무기력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아이들은 예전처럼 활기찬 아버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니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었습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산책 손주들과 놀아주기 친구들과의 술자리, 모든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힘든 건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하나? 약의 양은 계속 늘어날 텐데 내 몸은 어떻게 될까?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기력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약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바꾸는 우연한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 전의 일입니다. 대학 동창회에 참석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 정민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에 만났을 때는 저보다 더 심각했던 그의 건강 상태가 믿을 수 없이 좋아져 있었거든요. 당시 그는 저보다 약을 더 많이 먹고 있었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본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대영아, 너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아직도 약 먹고 있니? 네, 그럼 점점 늘어나고 있지. 너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비싼 보약이라도 먹었어? 제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싼 약이 아니야. 나내 부엌에 있던 평범한 식초 한 숟가락의 날 이렇게 바꿔놓았어. 그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식초가 무슨 보약이냐며 웃었죠. 하지만 민수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1년 전부터 매일 식사 전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을 타서 마셨다고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차이를 못 느꼈지만 점차 혈당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 6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지금은 혈압 약만 조금 먹고 있어. 근데 당뇨약은 다 끊었어. 솔직히 그 자리에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식초 한 숟가락이 그런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민수의 변화는 분명히 눈앞에 있었습니다. 피부색도 좋아졌고 체중도 10kg 이상 줄었으며 눈빛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식초의 효능에 대한 정보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식초의 다양한 건강 효과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식초에 함유된 아세트산이 채널당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식초가 혈압을 낮추고 소화를 돕고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런 효과들이 값비싼 약이 아닌 부엌에 있는 평범한 식초로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에게 민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함께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더니 한번 시도해볼 만하네요. 약보다 부작용도 적을 것 같고 그날 저녁 아내는 마트에서 사과 식초를 사왔습니다. 자연 발효 식초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화학 처리 안 된 자연 발효 식초가 효과가 더 좋대요. 그렇게 저는 식초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숟가락을 타서 마셨습니다. 맛은 솔직히 처음엔 좀 비위가 상했습니다. 신맛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꿀을 조금 섞으니 훨씬 마시기 편해졌습니다. 민수가 말했던 것처럼 처음 한 달은 그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마셨습니다. 약은 매일 먹는데 이것도 그냥 약이라고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과연 민수의 말처럼 변화가 찾아올까요? 식초 습관을 시작한 지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혈당을 측정했는데 숫자가 달랐습니다. 공복 혈당이 평소 160에서 170이었는데 145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우연일까 하고 싶었지만 다음 날도 140대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비슷했고요. 너무 놀라워서 혈당기가 고장난 게 아닌가 의심까지 했습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주쯤 더 지났을 때 평소 150에 95 정도 나오던 혈압이 저는 140에 80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식초 습관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몸무게가 조금씩 줄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1kg, 그 다음에는 2kg. 저는 억지로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바지 허리가 조금 헐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전에는 밤에 2-3번씩 일어났는데 이제는 1번 정도만 일어나거나 아예 안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수면의 질도 좋아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훨씬 줄었습니다. 정이.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혈당이 많이 안정됐네요. 그리고 혈압도 좋아졌고요. 새로운 약을 드셨나요? 제가 식초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지만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실제로 당대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중이 줄면서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된 것 같네요. 일단 당뇨약 용량을 줄여봅시다. 그리고 그날은 정말 기뻤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약의 용량이 줄어든 날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내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식초가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이야. 식초 습관 3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만성적으로 겪던 소화불량과 더부룩함이 사라졌습니다. 식사 후 항상 배가 불러 힘들었는데 이제는 식후에도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변비도 훨씬 나아졌고요. 몸이 가벼워지니 자연스럽게 활동량도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야만 했던 3층까지의 계단도 이제는 숨이 덜 차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아내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놀라운 점은 피부 상태였습니다. 건조하고 푸석했던 피부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네. 아내는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확실히 안색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식초 습관 4개월 차 정기 검진에서 그리고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화 혈색수가 82%에서 1%로 내려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좋아지면 약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마워. 내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고 있어. 내가 그랬지. 10초 한 숟가락이 인생을 바꾼다고. 그리고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식초의 진정한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도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심했지만 그리고 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둘씩 식초 습관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식초의 효능이 너무 신기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제가 신뢰하는 내과 전문의 박철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박 선생님은 30년 경력의 베테랑 내과 의사로 특히 대사증후군 치료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선생님, 제가 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식초가 이런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10초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일본과 미국에서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죠.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식초가 혈당을 조절하는 원리부터 설명해 주셨습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위에서 음식물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당의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식후 혈당 상승이 원만해지죠. 또한 아세트산은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혈압 조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과 유기산은 혈관 확장에 도움을 주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식초에 함유된 칼륨도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식초가 체중 감소를 돕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혈압 개선에 기여하죠. 체중 감소 효과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식초는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전에 식초를 섭취하면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또한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12주간 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복부 지방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소화 계산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식초는 유산 생성을 적절히 조절하고 소화 효소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또한 식초의 산성 환경은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그리고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해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것이 소화불량 더부룩한 변비 등이 개선되는 이유입니다. 간과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식초의 항산화 성분은 간 기능을 보호하고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그리고 또한 채널 독소와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 신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면의 질 개선에 대해 물었더니 식초가 혈당을 안정시키면 야간 저혈당이 줄어들어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또한 식초가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에 도움을 주어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개선 효과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식초는 체내상과 연기 균형을 조절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 노화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또한 독소 배출을 촉진해 피부통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뼈 건강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식초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골밀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골다공증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런 모든 효과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꾸준히 섭취하면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네, 그래도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조절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박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제가 경험한 변화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식초의 효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이 간단한 습관이 얼마나 강력한지 놀라웠습니다. 식초의 효능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께 식초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여쭤보았습니다. 식초는 어떻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식초가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박 선생님은 먼저 식초 종류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 발효 식초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 식초보다 영양소가 풍부하고 효능도 뛰어나죠. 사과 식초, 현미 식초, 흑초 발사믹, 식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자, 다만 천연 발효나 자연 발효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식초 섭취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물 200에서 250ml에
그리고 식초 한 테이블 스푼 약 15ml를 희석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식초 양을 반 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맛이 너무 시다면 꿀이나 스테비아 같은 자연 감미료를 조금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섭취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혈당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면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화 개선이 목적이라면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식사 전에 마시는 것이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하루에 몇 번 마시는 것이 좋은지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2, 3회가 적당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한 번씩 마시는 패턴이 가장 보편적이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하루 3회를 무리하게 시작하기보다는 하루 1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 활용의 다양한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물에 희석해 마시는 것 외에도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야채 무침에 넣어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리할 때 간을 맞추는 용도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가열하면 효능이 일부 감소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 섭취 10주 이상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원액으로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초는 산성이 강해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마셔야 합니다. 또한 유궤양이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약을 복용 중인 사람들을 위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인어제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식초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그리고 특히 식초 습관으로 건강이 개선되면서 약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는 제 경우에 맞는 맞춤 활용법도 여쭈어보았습니다. 저처럼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당뇨와 고혈압이 함께 있는 경우 아침 공복 시와 매식사 15분에서 20분 전에 물 한 컵에 사과 식초나 그리고 현미 식초 한 스푼을 희석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4주는 하루 2회 아침 저녁, 그 이후로는 하루 3회 매 식사절로 늘려가세요. 그리고 2주마다 혈당과 혈압을 체크해 변화를 관찰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서 전문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식초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식품들도 알려주셨습니다. 식초와 함께 마늘, 생강, 계피 등을 함께 섭취하면 그리고 혈당 조절과 혈압 계산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 계피, 약간 레몬즙 조금을 섞어 마시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초 습관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건강 상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화 혈색수가 82%에서 4%로 떨어졌고 혈압은 170에 100에서 130에 8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복용하던 11가지 약 중 7가지를 끊었고 남은 약들도 용량이 줄었습니다. 체중은 12kg이 감소했고 허리 둘레도 10cm 줄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박철호 선생님과 함께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식초는 정말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체질, 건강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 효과의 정도는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임상에서 보면 대부분의 경우 꾸준히 실천할 때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어떤 식초가 가장 좋은가요?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친 식초가 가장 좋습니다.
사과 식초, 현미 식초, 흑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개인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카피산 제품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성분표를 확인해서 천연 발효 또는 자연 발효라고 그리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식초를 섭취해도 될까요? 약을 복용 중인 환자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 약당뇨, 약항은 고제 등은 식초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 습관으로 건강이 개선되면 약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에서 4주 정도부터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8에서 12주가 지나면 더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대영 씨의 경우는 한 달 반 내 정도부터 혈당과 혈압에 변화가 나타났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가장 효과적인가요? 처음에는 하루 1회 식전에 물 한 컵 200에서 250ml에 1 식초 반 스푼 약 7에서 8ml를 희석해서 시작하세요. 점차 식초의 양을 한 스푼 15ml로 늘리고 하루 2에서 3회로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많이 마시는 것보다 꾸준히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 인생을 바꾼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숟가락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도 식초 습관을 시작해 보셨거나 다른 건강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